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예, 오늘도 9월 3일 특징 테마와 종목 가지고 돌아왔고요. 오늘 약간 올랐죠. 어제하고 비슷한 폭으로 살짝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800선에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어, 코스피도 역시 비슷한 정도로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는 면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6개 정도의 특징 테마들이 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뭐 전승절 관련해서 퍼레이드도 있었고 했는데, 국경절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바운드에 좀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좀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테마들이 있었고요. 폴더블 폰 아이폰, 제약 바이오, 원자력 발전, 2차 전지 테마 상승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시죠. 예.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 호텔 카지노 여행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경절에 단체 무비자 인바운드 그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최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전에 한한령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중국 관광객 시장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뭐 GSPNL 같은 호텔과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 모드투어 이런 여행, 그리고 카지노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 뭐 반도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세라믹을 적층해서 굉장히 고효율의 어떤 그 전기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쓰인 데들이 이제 결국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얘는 또 특히 전기를 잡아두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 AI 서버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전장 수요가 좀 급증한다, 그런 것 때문에 올랐고요. 오늘 여기에서 삼성전기가 뭐 워낙 대기업이니까 저희가 다루기는 조금 그렇고, 사마콘덴사, 아바텍, 두 가지 종목 정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오늘 올라간 상한가 종목 두 종목 정도 하고, 그 다음에 KEM텍이라고 하는 회사 세 개 정도를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폴드가 출시된다라는 소문이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돌았고, 그리고 아이폰 17이 곧 공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테마로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H 바텍이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죠. LG 디스플레이나 파이낸텍 같은 것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 그 제약바이오는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RNA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제 저희가 다뤄봤던 올릭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대웅제약 같은 기존의 어떤 제약업체와 바이오업체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SMR을 6기가와트 부분 수주를 했는데, 6기가와트 분량이면 우리나라 고형 원자로 기준으로 한 6개 정도입니다. 1메가와트가 보통 원자력 발전 1기에서 생산되는 건데, SMR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매우 작죠. 예를 들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 크기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수량을 수주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수주, 수혜,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 원자력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품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일단은 굉장히 큰 터빈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고, 또 공급망에 있어서 거의 세계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치와 함께 107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KEM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예선테크, 사마콘드, 요 두 개가 오늘 상한가 찍었던 두 종목이고요. 사마콘덴서, 아바텍, KEM텍, 이렇게 5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성첨단 소재 살펴볼게요. 오성첨단 소재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개선이 있다라기보다는
인수합병 관련된 건에 있어서 어떤 그 투자 그룹의 유언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 단기적인 이유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주제로 만들어서 상승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그렇다면 어떤 회사냐면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 회사예요. 그리고 원래는요, 오성첨단 소재가 원래는 예, 그 필름 회사죠, 필름 회사. 기능성 필름 회사인데 최근에는 마리화나 테마와 관련지어서 테마를 타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필름 소재 회사지만 마리화나와 관련된 어떤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사실 바닥을 상당히 단단하게 다졌고 이 회사 역시 기존의 어떤 사업 영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새로 신규로 이제 마리화나 사업 그 관련된 소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사업 저기 뭐죠?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의 자금을 내부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회사인데다가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바닥이 충분히 다져졌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떤 주제를 통해서든 한 번에 거래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1,300원에 1,400원 근처에서 지금 바닥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루고 만들어져 왔다. 단기적으로 2,5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바닥이 뭐 1,300원, 1,400원에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요 바닥에서 2배 정도로 올라갔을 때 이게 과연 이익 실현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배 오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세력이 이익 실현의 과정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매집과 시장의 반응이 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견실한 회사고 테마도 새롭게 뭐죠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신규 테마에 속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테마는요 되게 단기적인 테마라서요 이건 지속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단 그것이 뉴스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선테크라는 걸 좀 봅시다. 예선테크는요 사실 최근에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고 사실상 재무 구조가 되게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자체와 자체가 자본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뭐 크게 늘지는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 총계 자체도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요. 지금 가격 자체도 바닥에 와 있죠. 뭐 가격도 370원, 380원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553원까지 갔습니다. 이 회사는 왜 올랐을까요? 특수목적 회사에서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합병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랐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에서 올랐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회사의 범죄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십시오. 예선테크는 그렇습니다. 예선테크는 뭐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라기보다는 예, 저기가 인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한가 두 종목 그렇습니다. 오늘은 되게 단기적인 테마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주제에 따라서 상한가를 찍었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테마와 관련돼서 테마와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은 사마 컨덴서와 아바텍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MLCC 같은 테마를 통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MLCC 테마를 통해 MLCC 테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저기 중에서도 특히 AI와 관련돼서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테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봉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이름을 써놨는데 없어졌네. 그죠? 사마컨덴서 이름을 한번 다시 달아볼게요. 여기다 이름을 달아줍시다. 됐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사마컨덴서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력도 오래됐고요. 영업이익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매출액도 되게 견조하게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재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PBR이 1 정도 되고 1 정도 되니까 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PER도 13 정도니까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회사 쪽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유보율 같은 경우 2500%니까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작긴 하지만 적어도 2500%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회사 내 자금이 충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22,500원 선에서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수적으로 보시면 2만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정도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근데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정도 수준에서 보시게 되면 25,000원 선에 근접해서 바닥이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31,000원까지 가볍게 올랐습니다. 그죠? 가볍게 올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뭐 여기서부터는 얼마 정도 떨어졌냐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고점부터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제법 많이 떨어졌죠. 54%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바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요 점들이 요 점이 약 언제냐 하면 2017년이죠.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에 거의 최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8년이라고 하면 사실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다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최저점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상 최저점에 근접했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오늘 테마를 타고 살짝 올라줬죠. 자, 이렇게 2241선 살짝 뚫었을 때는 어떻다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찔렀지만 사실상 이게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선에 접근한다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뭐 몇 달 안에 어떤 신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바닥을 다지고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테마와 함께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죠. 오늘 몇 퍼센트 올랐냐 하면 오늘 하루에 23%, 고가는 23%고요. 결국은 종가는 20% 정도 올랐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 자체가 거의
280만 주, 3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는데요. 뭐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라고 하면 하루로서는 거의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한 1200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년, 6년 정도를 따져봐도 예, 크게 많이 있지 않았던 하루 거래량은 상당히 많았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호 예, 시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을 충분히 만들었고 한번 240선 찔렀다. 네,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하면서 주목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네 번째인데요. 아바텍 한번 보시죠. 아바텍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 물론 최근에 영업이익이 한 두 번 정도 격자가 났었고 예전에 잘 나가던 2010년대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입니다. 네, 회사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는 회사고 그리고 뭐 자본 총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유보율 자체도 200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바닥에 가깝게 와 있어요. 그죠? 요점하고 요점이 아주 일치하네요. 8,000원 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이시죠? 최근에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 하면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한 55% 정도 떨어졌네. 좀 전에 보셨던 사막 컨덴서랑 되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뭐 비슷한 업종이니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테마에 의한 신호 이런 부분들을 온 적이 없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신호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거래량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발생해서 241선과 뚫고 나가는 그런 형국을 한번 보여줘야 아마도 거기서부터 이제 이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판단하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보셔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되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끝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보시면 앞으로 상승하게 되면 몇 개의 점들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죠. 만원 선에서 한번, 12,500원 선에서 한번, 그리고 17,500원 선에서 한번. 500원 단위로 생각하는 데는 저기들이 의외로 그 저항선들이 의외로 좀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텍 보셨고요. 맨 마지막으로 오늘 테마 종목 중에 하나인 요 2차전지에 해당하는 KM텍이라는 회사입니다. KM텍이라는 회사는요, 보십시오. 뭐 재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이버 재무 같은 데서 봐주시면 좋겠지만 10년 내내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하루 반짝 올랐죠. 오늘 하루 반짝 올라서 한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올랐는데 사실은 왜 올랐는지 몰라요. 테마를 타고 오르긴 했지만 이 회사는 사실 살아오기가 쉽지 않은 회사라고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반짝 올라서 테마를 타고 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KM텍이 원자력 테마를 타게 된지도 하죠. 2차전지를 테마를 타게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겨우 테마에 끼워졌지만 회사 자체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되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상폐 위기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서 한번 걸러주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는 다 좋은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정지됐다 급락한 거 보이시죠? 반등이 중간에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떨어졌냐면 얼마나 떨어졌죠? 83% 떨어졌죠? 근데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명목상으로 회사는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를 내고, 그리고 자본총계가 예, 자본총계가 뭐 잠식됐다가 겨우 이제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예, 매출액도 거의 미미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오늘 테마에도 잡히고 그리고 10% 이상 오른 예, 특징주에도 잡혀 있지만 사실은 목숨이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5가지 종목 정도를 봤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테마들을 몇 가지 봤는데요. 테마들은 큰 움직임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 테마가 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로 하루 이틀 사이 혹은 일주일 사이에 투자를 끝내실 게 아니라면 그런 테마들은 좀 걸러서 잘 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강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